그래서 우리랑 비교하면 물론 이게 굉장히 유서 깊은 제국이지만 순식간에 타오르고 순식간에 쇠락한 다음 1400년 동안 잠잔 나라가 이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시골 마을에서 지중해 지중해를 장악한 해양 제국이 되는데 400년밖에 안 걸렸고요. 제국의 지위는 500년밖에 안 갔고 우리 왕조 하나. 그 다음부터는 분열된 상태에서 뭐 부자도 많죠. 메디치 가문도 나오고 뭐 로렌조 가문도 나오고 뭐 플로렌타인, 예, 그 뭐 르네상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없어요. 전부 플로렌스, 피렌체 르네상스예요. 르네상스는 다 피렌체입니다. 예. 뭐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건 간에 뭐 미켈란젤로건 간에 갈릴레오건 단테 그다음에 저기 마키아벨리 전부 다 피렌체 사람들이죠. 피렌체에서 활동했죠. 그 분열된 상태에서 그 찬란한 힘을 가지고도 분열된 상태에서 교황과 프랑스가 이탈리아 허리를 지배를 했고요. 프랑스가 저기서 손 뗀 게 1871년입니다. 프랑스 그 나폴레옹, 그 조카 나폴레옹, 이 프러시아에 지역 깨주고 나서 프랑스가 손 뺐어요. 나머지 이탈리아 지역들은 대부분 또 합스부르크가 지배해요. 합스부르크 왕가가. 그 몇 년을 간 거야? 로마 망할 때부터 거의 그 모양이니까, 그러니까 바깥의 세력들이 막 나눠가지고 이탈리아를 지배하는 그런 상태니까 1400년 동안 그런 거예요. 그 엄청난 갈릴레오의 이탈리아, 단테 이탈리아. 그래서 그 마키아벨리도요, 그 이탈리아가 나중에 그 크게 일어날 거에 대한 염원을 담은 그런 구절들이 많아요. 그 마키아벨리 그 프린스의 그 군주론에. 그 엄청난 정신력, 문화력을 갖고 르네상스를 주도한 이탈리아가 아니었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기준으로 그걸 이탈리아라고 부르지 정확히 표현하면 도시 피렌체, 영어명 플로렌스, 영어명 형용사형 플로렌타인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세계사에서. 거기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지역에서. 예. 그러니 우리랑 개념이 다른 거죠. 이제 스페인 보면 더 황당합니다. 스페인은요, 이건 우리 개념으로 치면 이건 통일국가가 아니라 지금도 약체 모자이크 국가예요. 이게 지금도 연방제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연방스러운 건데요. 17개 자치공동체로 돼 있고요. 뭐 스테이트라고도 안 불러요. 오토노머스 커뮤니티라고 불러요. 자치공동체. 예. 예. 자치령이야. 17개. 그리고 2개의 자치시, 이건 지브롤터 근처 북아프리카에 위치해요. 저러니 국가가 힘을 쓰겠어요, 스페인이? 힘 못 씁니다. 그리고 저기 빨간 거 2개 해놓은 거요. 왼쪽 거는 바스크 지역이고요. 거기 한 300만 명 사는데, 거기 뭐 테러 단체까지 있죠, 분리 독립을 위해서. 오른쪽에 카탈루나라고 하는 지역인데, 저기가 스페인에서 제일 잘 살고 제일 개명된 지역이죠. 저기가 그 유명한 축구 바르셀로나, 그게 카탈루니아죠. 저기 사람들은 그 언어도 약간 다르고요. 저기는 자기들은 스페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많이들. 그냥 우리 카탈루니아, 우린 독립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스페인 인구가 4,700만인데 800만 카탈루니아, 300만 바스크가 다 독립을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의 그런 지역적인 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17개 자치 지역으로 나눠 놓은 거예요. 이게 문재인이가 생각한 그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이 저겁니다. 스페인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약체화돼서 약화된 모자이크 국가예요. 그래가지고 저걸 주장하기 위해서 정치학 개념을 만들어내죠. 주민주권. 그러니까 사실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저거 문재인이 직접 그 정권에서 쓴 용어거든. 저거 국가변란입니다. 개헌하지 않고 저렇게 얘기하면 국가변란이에요. 주민주권, 저건 국민주권 개념을 지 맘대로 뒤집어서 얘기한 거니까 저게 뭐 학자가 얘기했으면 괜찮은데 집권 세력이 얘기하면 저 국가변란이죠. 헌법상의 국민주권 개념을 어긴 거니까.
그래서 조국 같은 사람이 저런 용어를 쓴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만약에 썼다면 저건 국가별난죄로 고발할 만합니다. 현직에서 썼다면. 저 주민주권 저렇게 떠드니까 정치학에 적다른 어용학자라 그럴까? 좌빨 어용들, 좌빨학자들이 주민주권에 뭐 학문적 근거 어쩌고 저쩌고 논문 아닌 쓰레기가 뭐 밑도 끝도 없습니다. 인터넷에 뒤지시면 구글링 하셔서 주민주권을 찾아보십시오. 주권은 국민한테 있지 어떻게 주민한테 있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미국인이 와서 살으면 그 미국인도 주권을 갖나요? 미국은 주민이거든. 조선족도 주민이고. 국가 별난이라니까요, 저거. 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스페인 분리주의 흐름에서 제일 강력한 데가 이제 카탈로니아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반도의 근성과 관계가 깊습니다. 카탈로니아 보십시오. 천지사방으로 다 다닐 수 있는데요. 축구로 유명한 바르셀로나가 핵심이죠. 예. 카탈로니아 깃발 한번 보십시오. 스페인 깃발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왼쪽에 카탈로니아 깃발이고 오른쪽에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깃발입니다. 똑같잖아요. 노란 바탕에 주황색 줄 4개 껐는데 카탈로니아는 줄이 횡으로 흐르고 프로방스는 줄이 종으로 흐르죠. 그럼 무슨 소리야? 카탈로니아 사람들은 마르세유, 니스 같은 프랑스 남부랑 통한 아비뇽 이런 프랑스 남부랑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실제로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7개 도시는요, 한 무더기입니다. 이거요, 이렇게 보세요. 카탈로니아의 바르셀로나, 그 다음에 프랑스 남부, 그걸 프로방스 지방이라 그럽니다. 프로방스 지방의 마르세유, 그 다음에 이탈리아 북서부에 저 4개 도시 잘 나가는 도시들이 있거든요. 저게 뭐냐면 다 한 번씩 들어보셨어요. 토리노, 밀라노, 제노바, 그 다음에 피렌체. 여기가 다 저 지금 육로로 연결해서 플로렌스에서부터 바르셀로나까지 육로로 한 900km밖에 안 돼요. 우리로 치면 목포에서 낮은 선봉이나 돼요.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저거. 저기가 하나의 권역이에요. 저 4도시가 북부 이탈리아의 핵심 권역이에요. 저기 사람들은 자기들이 서유럽이라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프랑스나 독일에 대한 거리 감각이 친화감이 남부 이탈리아 사람, 시실리 사람 뭐 이런 사람들과의 친화감보다 훨씬 셀 거예요, 아마. 저 북부 이탈리아 사람들. 굉장히 소득수준도 높고, 굉장히 공업화도 많이 돼 있고, 하이테크도 많고, 저 북부 이탈리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탈로니아의 바르셀로나, 프로방스, 프랑스의 저쪽 지중해 쪽 남부 지역의 마르세유, 그 다음에 이탈리아 북서부의 토리노, 밀라노, 제노와 피렌체. 이런 데들은요, 한 무더기예요. 그 권역이. 이 권역이 유럽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고귀하고 창의적인 흐름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사도, chivalry. 이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보스한테 충성하고, 가련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비심을 갖고, 공정성을 갖고, 그 다음에 여성과 약자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여성과 약자가 요만한 아이가 자기의 주군이 됐을 때 그 주군에 대해서 절대 충성하고, 뭐 사실 그냥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서 그냥 목 비틀어서 그냥 구덩이 속에다 묻어버리고, 그 다음에 내가 임금이야 그래도 되고, 내가 영주야 그래도 되는데, 목숨을 내놓고 그걸 보호해서 충성을 다하고, 그게 기사도거든요. 그 기사도가 이 지역에서 나왔어요. 프로방스. 이 지역의 핵심이 프로방스예요. 마르세유에 있는데. 마르세유, 니스, 모나코 왕국이 있는데.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종이혁명이 스페인에서 시작돼서 이게 이탈리아로 먼저 건너가거든요. 그게 요 루트를 타고 건너가요. 종이혁명이란 건 뭐냐면, 이 넝마, 걸레를 가지고 종이를 만드는 거예요. 넝마혁명이거든요. 넝마 벌프.
그게 이 지역을 통과해서 이탈리아로 가는 거예요. 르네상스가 저기가 아까 이 지역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피렌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 그럴까? 국가 소속, 국가 개념보다도 그냥 그거 자체가 이게 국가로 치면 세 개의 국가에 흩어져 있죠.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그냥 자기들끼리 하나의 권역이에요. 그리고 전부 다 이게 아주 강렬한 반도의 특성을 갖고 있죠. 창의적이고 반항적이고 평등주의적이고. 근데 강력한 통일국가는 못 만들고. 이게 찬란한 반도 벨트라고 저는 보는데요. 물론 프랑스 남부가 반도는 아니에요. 또 카탈로니아가 저건 스페니쉬 반도, 이베리아 반도의 초입이라서 뭐 꼭 그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형세가 바다를 면하고 있고 바다랑 가깝고 그리고 뒤에는 산이고 저쪽 유럽 대륙과는 상당한 그 거리가 있고 대륙 신부와는 그리고 바다 타면은 어디든지 튈 수 있고 전형적인 반도죠. 반도의 특성을 가진 데죠. 예. 그래서 이 한국사의 역설은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웨스트하드 교수 같은 사람이 놓치는 건데 이게 반도 국가라는 걸 놓치고 있다고요. 반도 국가라는 걸 염두에 두면 이게 더 황당한 거라. 반도 국가에서는 원래 강력한 통일 국가가 안 나와요. 우리가 봤잖아요.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다 안 나와. 로마가 그게 뭐 통일 국가, 통일을 다질 여유도 없었어. 그냥 조그만 마을이 갑자기 그냥 도시가 됐다가 그 다음엔 제해권 때문에 카르타고랑 싸우면서 이탈리아의 그 남쪽을 다 이제 그 지배를 하게 헤게모니를 잡게 되고 그 다음엔 카르타고랑 싸움이 더 번지면서 갑자기 그 다음에 해양 제국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차분하게 통일국가로 이렇게 뿌리 깊게 다져지질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로마가 그 시골 마을에서 건국돼서부터 지주계 전체를 지배하는 데까지 400~500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박혁거세에서부터 진흥왕도 못 가. 뭐 지증왕 뭐 이런 정도의 이미 어디야 저기 어디 그냥 뭐 서해를 둘러싼 모든 지역 다 지배하고 그 아래 저기 대만, 푸지안 지배하고 하이난까지 지배하고 필리핀 지배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안이 다져지나? 못 다져지죠. 그 시간이 없는 거지. 근데 여기는 굉장히 차분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안정된 반도 기반의 단일민족 통일국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참 특이한 케이스예요, 이게. 전혀 반도스럽지 않죠.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문재인의 그 5대 국가반역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게 2000년 한국 역사에 대한 반역을 아까 말씀드린 거죠. 뭐냐면은 안정된 통일국가를 만들어서 중국에 버틴다. 이게 한국을 2000년 동안 지배한 화두예요. 안정된 강력한 통일국가를 만들어서 중국과 버틴다. 그런데 그 통일국가를 해체해서 스페인처럼 무늬만 중앙정부를 둔 모자이크 지방정부 국가를 만든다? 2000년 역사에 대한 반역자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4개 국가 반역 프로젝트 하나는 운동권 독재죠. 이거 용어가 있죠. 이것도 이제 그 반국가로 걸 수 있는 건데 생성적 권력이란 말을 써요. 생성적 권력이란 건 뭐냐면 우리 헌법 체계에서는 그러니까 representative democracy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대의제 민주주의. 그러니까 권력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맡겨진 위임되는 거잖아. 대의제 민주주의인데 그게 아니라 권력을 촛불 몇 개 흔들어서 장악한 집단들이 스스로 강화해서 스스로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generative power지. 저게 대표적인 게 공산전체주의. 대표적인 게 나치. 대표적인 게 일제. 군국주의. 저거보다 더 지독한 게 김일성. 다 생성적 권력이에요, 그게. 저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원래 저런 용어 없어요, 정치학에선. 그런데 걔들이 말하는 바가 결국 그거라고. 그러니까 저거는 헌법 체계를 부정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쟤들은 자기들을 혁명 세력이라고 평했잖아. 그러니까 자기들은 대의제 민주주의한 세력이 아니라 혁명 세력이라고 떠들었죠. 문재인 씨 나와봐, 당신. 조국이 나와봐, 아니면.
생성적 권력이란 5글자를 내가 만약에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나와서 얘기하죠. 여기서. 난 당신들이 얘기 안 하면 당신들은 국가 반역이라고 생각해. 이거는. 헌법 체계에 대한 부정이야. 그 다음에 지금 7월 27일이 휴전 날이에요. 지금 평택 험프리에서도 시위한다 그러고 서울 시내에서도 큰 사하게 어디 무슨 서울 글로벌 센터인가 종로 1가인가 2가 뒤에 있는 거 국제회의장 빌려가지고 한다 그러고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 종전선언 하자는 거를 지금 캠페인을 벌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북한을 정상국가 인정하게 되는 거죠. 유엔군 사령부를 해체하는 거죠. 북한 급변 사태 국제사회 개입 자격이 없어지는 거죠. 주한미군이 위태로워지고 한미동맹이 파괴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한미동맹 파괴 및 북한 자유화 가능성 말살이에요. 종전선언은 반인류 범죄에 준한다고 봅니다. 저는. 종전선언, 종전협정 기도는. 왜냐하면 북한에 개입할 수 있는 모든 명분과 장치를 제거하고 한미동맹을 그것 때문에 반인류 범죄고요. 안보에 관해서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에서 그거는 이제 국가 반역 혹은 국시랑 어긋나는 거고 북한에 개입할 수 있는 명분과 장치를 제거한다는 점에서는 반인류 범죄 미수범들이에요. 나는 그런 점에서 문재인은 반인류 범죄 미수범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독립 파괴죠. 탈원전하고 북한경유 러시아 PNG 깔겠다는 거지. 파이프라인. 그 다음에 핵심 기술 중국 헌납 기도를 한 거죠. 원전 기술도 헌납 기도하고 삼성전자도 헌납 기도하고. 끔찍한 거죠. 그래서 윤 대통령이 잘 당선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 역사를 관통해온 2000년 화두는 뭐냐면은 중국에 먹힐래 아니면 통일해서 맞설래고 이제 그게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때 통일은 남한 내부의 통일도 있고 남북 간의 통일도 있는 거죠. 웨스타드 교수는 한국이 중국한테 안 먹힌 이유가 뭐야? 라고 간단하게 물었지만 백모는 그걸 좀 더 연장해서 말을 줄레줄레 붙인다면 한국은 반도 국가인데 무슨 재주로 중국에 안 먹히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통일 국가를 형성 유지 발전시켰을까? 그러니까 반도라는 점을 하나 더 붙이고 싶은 거고요. 우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당장 지리적 조건이죠. 하나는 일단 반도지만 밖으로 튈 수 있는 경로가 사실상 없다시피 한 억제된 반도죠. 우리가 마치 지금 남한이 연육이 돼 있는 반도지만 사실은 휴전선 때문에 섬인 것처럼 한반도 전체가 옛날엔 반도긴 한데 어디 튈 데가 마땅치가 않다. 일본으로 튈 수도 없고 중국으로 튈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반도는 반도인데 지중해 같은 반도가 아니다. 지중해에 걸쳐져 있는 반도가 아니다. 하나는 그래서 여기서 어차피 눌러 앉아서 결판 내야 된다. 그런 면에서 반도 국가인데 통일로 간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에 버틸 수 있는 이유가 이제 방어에 지극히 유리한 지형. 이건 홍타이즈가 얘기하죠. 야, 니들이 말이야 산과 강과 바다와 섬의 그런 이점을 믿고서 감히 나한테 개겨. 너희 그러다 큰일 난다. 이렇게 홍타이즈가 얘기했었죠. 산, 강, 바다, 섬을 낀 아주 천혜의 요새예요. 한반도 자체가. 그런데 이런 지리적 조건은 일부 원인 혹은 필요 조건은 될 수 있어도 전체는 아니다. 여기에 뭔가 굉장히 깊은 다른 이치가 있다. 예, 그건 내일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